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열린 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 대장동, 그 다음에 위례지구 등등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정영학 녹취록의 주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정영학이라는 사람 참, 글쎄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김만배와 만나서 얘기할 때도 녹음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무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녹음하고, 유동규 만났을 때도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 녹음한 자료를 꼬박꼬박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녹취를 쫙 떠서 검찰에 넘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영학 녹취록이 지금까지 이 검찰 수사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과 짜고 혹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사업을 넘겨준 것처럼 거짓말을 해왔어요. 녹취록에 이런 말이 있단다. 저런 말이 있단다. 조중동들 이용해서 그런 가짜뉴스 얼마나 많이 퍼뜨렸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요, 이처럼 녹취록에 없는 것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들은 없으면 만들어 넣으면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끝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내용이 안 나왔다면 검찰은 그 녹취록을 만들어서 가져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걸 보면 그러고도 남은 놈들 아니겠어요? 자, 아무튼 자, 바로 그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정영학이 검찰의 뒤통수를 세게 때렸네요. 아마도 검찰은 정영학이 자신들한테 매우 유리한 진술을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법정에 불렀고, 그래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아니 오히려 정영학은 검찰의 논리를 밑바닥부터 와장창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검찰 난리 났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동과 위례지구 재판 내용입니다. 정영학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검찰 측 주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영학은 대장동 업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김만배와 나무 그리고 유동규를 잇는 고리였고요. 이들 사이에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있을 때 그 자금을 전달해주는 전달책으로도 일했습니다. 정영학은 김용 부원장한테 유동규가 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그 돈, 정치자금 6억 4천만 원을 유동규에게, 남욱에게서 돈 받아서 유동규에게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남욱은 녹음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예요. 진짜 녹음을 많이 만들어 놨었나 봐. 자, 이렇게 녹음을 만들었던 유동규, 정영학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증인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영학을 증인으로 불렀던 거죠. 근데 뜻밖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 증언은 뭐냐? 위례 신도시 사업은 굳이 입찰로 할 필요가 없었고 수의 계약도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위례 신도시 사업은 수의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유동규와 관련이 있는 대장동 업자들한테 사업을 주고 싶은데 수의 계약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하는 척 했다. 그래, 입찰하는 척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기가 만든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사업 지침 같은 거를 만들었다. 공모 지침도 그래서 나무기 다 만든 거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애시당초 이 입찰을 형식만 입찰을 만들고 실제로는 수의 계약인 것처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수의 계약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위례 신도시 사업 수의 계약으로 해도 돼. 검찰 니들이 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그냥 수의 계약했지 뭘로 그렇게 괜히 생쇼를 해. 입찰을 일부러 왜 하는 척을 해. 그냥 수의 계약하면 되지. 수의 계약해도 됐어 라고 오늘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실 검찰의 기본적인 논리가 다 무너져요. 아니 유죄의 근본, 이번 사건의 이번 사건을 유죄로 볼 수 있는 근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장동 업자들한테 특혜를 줬다잖아요.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입찰이라는 절차를 무용화하고 형식화했다. 그리고 입찰 준비 자체를 전부 다 유리하게, 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유리하게 다 일부러 만들어 놨다. 이렇게 몰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뭐야 이거? 아니 그럴 거면 수의 계약하지 뭐. 왜 수의 계약을 안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입찰 절차를 조작했다라는 검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일단 위례지구가 어딘지 일단 보시겠습니다. 여기는요, 잠실 일대예요. 여기가 송파역이고요. 여기가 남한산성입니다. 여기쯤에 가든파이브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마 복정역이 여기 어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헌능 IC 있습니다. 여기 복정역이 여기쯤 있을 거야. 자, 여기가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례지구는 여기죠. 이 위례지구가 재밌는 것이 이쪽은 서울, 이쪽은 성남, 이쪽은 하남, 뭐 그렇습니다. 세 개의 행정구역이 겹치는 곳이에요. 성남은 여기가 아마 성남시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위례지구의 상당한 그 위치가 바로 이 성남시 관할 구역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위례지구 사업을 하면은 성남시에 상당한 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성남시는 LH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이 LH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수의계약,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거 공동사업을 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 사업을 가지고 성남시의 재개발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재개발 이주단지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철거를 하잖아요. 그죠? 철거를 하게 되면은 한동안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죠? 원주민들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가다 보면은 뭐 근처에 무슨 뭐 전세를 갈 수도 있고 월세를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갑자기 주택이 확 모자라져요. 있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을 하니까 한동안 그 주택 공급이, 주택수가 확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주택 공급이 주니까 갑자기 전세값이 확 오릅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오르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집값도 따라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막 과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으려고 주택 이주단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잠시 한 2, 3년 동안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잠시 임시로 거주했다가 그 재개발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런 단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어디에? 예, 위례지구에. 근데 이거를 성남시 의회가 반대합니다. 결국 성남시 의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당시 성남시장은 이 계획을 포기합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어.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위례지구 사업에 성남시 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체 한 절반, 40% 정도가 성남 땅이야. 근데 그렇게 많은 땅을 성남시가 갖다 바쳤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LH가 공동사업은 안 하더라도 성남시에 환지 방식으로 돌려주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남시에서 개발을 하세요. 성남시 몫으로 떼주는 그런 땅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성남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재개발 이주단지는 포기하지만 받은 땅 가지고 수익 사업이나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원래 하던 계획도 제대로 안 됐고, 뭐 수익 사업으로 한다면, 그래, 동규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이 틈을 따서 유동규가 이제 이 사업을 대장동 업자들한테 던져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검찰이 물고 늘어진 겁니다. 애시당초 유동규한테 이 사업을 맡긴 성남도시공사잖아요. 성남도시공사에 사업을 맡긴 것이 대장동 업자들, 뭐 정영아, 김만배, 뭐 남욱 요런 애들한테 사업을 주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던 거 아니냐. 유동규하고도 짜고 남욱이나 김만배하고도 짰던 거 아니냐. 요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면서 그 근거로 되는 것이 이거를 입찰 절차를 사실상 조작을 해가지고 유동규 쪽에 남욱 쪽에 대장동 업자들한테 사업을 일부러 몰아줬다. 일부러 다른 경쟁자들 다 떨어뜨리고 다른 경쟁자들 일부러 불리하게 조건을 짜가지고 남욱하고 김만배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조작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거면 차라리 수의 계약을 하면 되지. 내가 그러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김만배한테 사업을 주고 싶었으면 내가 수의 계약을 했지. 뭐 하려고 내가 입찰 절차 하노? 복잡하게.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고 했냐. 아이, 수의 계약은 불가능했잖아.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만약에 수의 계약이 가능했다면 검찰의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검찰은 수의 계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하는데, 그런데 남욱이라든지 이런 대장동 업자들한테 꼭 사업을 주고 싶어서 이 입찰 절차를 사실상 조작했다. 편파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과정 자체가 위례사업 자체가 이게 불법이다. 이게 비리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수의 계약이 가능했다면 입찰 절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특정인한테 뭐 이거를 몰아준다, 이거하고는 사업을 몰아준다, 이익을 몰아준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정영학이 나타나가지고 증언을 합니다. 수의계약 가능했어. 검찰이 틀렸어. 이재명이 맞아.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검찰로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오늘도 법정에서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영학의 진술을 뒤집으려고 엄청 생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뭐였냐. 야, 그러면 니들이 어떻게 해서 이네 사업을 땄냐? 말도 안 되는 이 사업 어떻게 니들이 딸 수 있었어? 자, 그래서 정영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두 11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의향을 내비쳤어. 근데 문제는 수익성이었어, 수익성. 수익성이, 앞으로, 수익이 잘 안 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너무 많았던 거야. 왜? 미분양이 한참 그때 많았거든? 그래서 미분양 걱정 때문에, 업체들 중에 상당수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고, 결과적으로 그게 잘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얻었어. 근데 당시 우리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우리는 들어갔었어야 했어. 우리는 사업을 꼭 했었어야 했어.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들어갔던 거고, 다른 애들은,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하지? 수익이 나더라도 생각보다 작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안 들어왔던 건데, 우리는 성남도시공사랑 이렇게 하면서, 수익이 나겠구나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들어갔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안 들어갈 수도 없었어. 자, 그랬는데, 가보니까 우리만 딱 입찰을 했더라. 다른 애들은 다 포기해버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땄지 뭐.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입찰 절차도 이미 다 구라로 만들었고 다 가라로 했다. 라는 검찰의 주장이 다 거짓이다, 틀렸다. 라고 돼버리는 거죠. 자, 검찰이야 당연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정영학은 오늘 재판 내내 검찰이 자꾸 유도신문을 해가지고 이 주장을 뒤집으려고 했지만 끝끝내 아니다. 수의계약 가능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외부의 자문까지 받아봤는데 수의계약 가능하다더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정영학의 진술대로라면은 지금 현재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됩니다. 설령 성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유동규만 걸려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가 이 업자들하고 짜고 뭐 이 사업 자체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업자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규는 걸릴 수가 있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것이 이 수의계약이 무늬만 수의계약이었지 사실은 불공정한 입찰이었다. 이거를 검찰이 입증해야지 이걸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뒤집어 씌울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무너진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요. 불공정한 입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갈 수 있느냐. 솔직히 그것도 의문이었어. 입찰을 진행한 사람이 누군데? 유동규잖아. 그럼 유동규가 책임지는 거지. 왜 그걸 거기까지 올라오느냐고요.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 본청에 있는 그 지자체 단체장한테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이 도시개발공사 같은 그런 별개 법인인 거예요. 별개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책임과 권한을 그쪽 분산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입찰이 가라 입찰이었고 무늬만 입찰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올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 그게 무늬만 입찰도 아니었다는 거야. 실질적인 입찰이 맞았다는 거지. 내부적으로 유동규가 장난질을 쳤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입찰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서 법을 지키려 했다라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만약에 걸린다면 유동규만 걸리진 거지. 이게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제 이 재판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제가 틀려졌기 때문에. 몰라요. 또 이렇게 됐더라도 또 무슨 짓을 해가지고 또 말을 장난을 할지 솔직히 참 그렇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우스를 놓고 다니네요. 요즘 제가 늘 이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볼까요?